한 4, 5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7, 8조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과연 따라갈 것인가. 그 다음에 KDB의 전과라기보다는 예전에 전력을 두 개를 이게 KDB에서 클레임 들어오겠네요. 요 뭐 당연히 이런 대형 M&A에서는 인수금융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즉 빌리는 거죠. 예, 그런 차입도 들어가고 해서 하다면은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게임이었는데 왜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건지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거는 이걸 너무 몸집을 키워놓고 예, 우리나라에 과연 6, 7조나 되는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데가 삼성전자, 뭐 LG그룹 이런 데 빼고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공적자금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매도인이 조금 자금 회수와 관련된 엑스 전략에서 신중해서 했어라면 하는 이 딜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인 경우는 예전에 산업은행과 캄코에서 갖고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그것도 2007년도 8년도인데 단군 이래 최대의 M&A다. 그때 한 매각가액이 6조 5천억이 됐었죠. 그래서 한화가 최고 높은 가격을 써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어요. 3,200억 정도를 갖다 입찰 보증금을 냈는데 금융위기가 나서 전 세계 경기가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해운사가 선박을 발주 안 하니까 조선업도 갑자기 침체가 되면서 그 전까지 조선업이 화랑해서 다운 사이클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 매각가액이 적정한지 그래서 하나 측에서 인수의 의지가 강력하시다가 갑자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인수를 철회하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입찰 보증금에 대한 반환 부분만 소송만 남고 예. 물론 그거는 산업은행이 전략을 잘못 짠 건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딜도 그런 국제 앞으로 이제 경제가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고요. 네. 그거에 따른 경제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까지가 고려가 돼서 아마 인수 가격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이해차가 커지면은 글쎄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자금 조달이 문제인 것 같은데 동원, LX, 할인 어느 회사가 승자를 할 것인가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일 쉬운 질문이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LX죠. 뭐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너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M&A 쪽 하면서 반도체 등등보다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과거 범 LG가라고 하는 같은 이런 쪽에 수요도 있어서 가격만 적당하다면은 사실 LX그룹은 매그나칩이라는 반도체 회사도 인수하려고 했는데 인수 가격이 너무 경쟁이 붙어서 과도하게 해서 상당히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아마 이번 딜도 그런 측면만 매도인 측과의 가격 협상 그런 것만 잘 된다면은 LX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LX. 그럼 추원식 변호사님은 저는 좀 비겁하게 답을 하려고 합니다. 비겁해요. 왜 비겁하게죠? 딜 안 된다. 제가 더 비겁한 것 같은데요, 그럼. 딜 안 된다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연구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연구체라는 게 뭐냐면은요 부채인데 회사 치면 부채가 돼야 되는데 부채가 아니고 자본적 성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인정해 주느냐? 기간이 무한대로 종점이 없어 종점이. 그러면은 그거는 빌린 게 아니고 자본으로 인정해 줄게. 거기서 매년 내는 이자만 부채로 잡아주면 돼. 그러면 이자를 또박또박 6% 뭐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저금리 시대에는 안정적인 상품이었죠, 그게. 근데 이게 그러면 전체를 다 갚을 유인책이 없잖아. 그래서 뭐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스텝업이라 그래가지고 내야 되는 이자를 6%든 게 6.5%, 7%, 7.5% 계속 올립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자꾸 커지니까 에라 다 갚아버리자. 이렇게 하기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보통 한 10년 넘어간다 보고 당장 부채 비율에 적게 산입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자본증권으로서 그걸 많이 발행을 했었고 KDB, 산업은행이나 뭐 이런 데들이 연구체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도 주식으로도 전환할 비율이 있으면 전환할 수 있어요. 네. 요번에 보니까 한 40% 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다 바꿔버린 거야. 탁 모아가지고 40% 팔 걸 60% 팔겠다고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야 파는 김에 여기까지 다 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는 40%면 저거 충분히 먹는데 60%를 사면서 프리미엄은 더 얹어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내 딜 스케일이 한 4, 5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7, 8조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과연 따라갈 것인가?
그 다음에 KDB의 전과라기보다는 예전에 전력을 2개를. 이게 KDB에서 클랜 이거, 들어오겠네요. 요거 좀 편집. 아무튼 근데 저 KDB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아까 후 대표가 말씀하셨던 대우해양 같으면은 운 좋게 한화가 계약금을 돌려받았어요. 소송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시아나 항공 네. 인수전에 있어가지고 현대산업이었죠. 들어가가지고 2,500억인가 계약금을 몰취를 당하고 1심도 졌어요. 물론 지금 2심 하고 있고 뭐 대법원 아직 안 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는데 그렇게 KDB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물어줬고 하나는 안 물어줬죠. 그래야는 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계약금 한번 덜컥 걸었다가 이거 몇 천억 몇 년 잠긴다 또는 날린다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7조 그럼 7천억을 내놔야 되잖아, 10%면. 7천억이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게 한 5년 잡혀. 이걸 견딜 수 있는 회사가 이 셋 중에 지금 과연 있느냐. 이러느니 차라리, 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지 말자. 담합은 아니지만 서로 그런 텔레파시가 확 통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시 끌릴 거 아니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시장을 믿는데요. 보통 M&A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르죠. 모르죠. 경험상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쭉 이렇게 일봉을 보면요. 6개월 동안 HMM 그래프는 이래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M&A 소식이 나뉘고 오르지를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의 심리는 이번 M&A가 크게 흥행하지 않을 것이다 내지는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베팅을 거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겁하게 안 될 거다 이번에 다음번에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최종 승자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유찰되고 다시 할 거다. 다시 할 거다. 뭐 저도 견해를 바꿔도 될까요? 네. 뭐 너무 HMM 인수전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게 유찰될 거라는 결론을 갖다 내는 게 좀 위험하지 솔직히 손님 떨어지는 말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매각 쪽을 갖다 실제 참여를 했었고요. 그 인수전이 어떻게 무산되는지 그 다음에 상당히 붙었다가 이게 갑자기 경기 변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환경이 바뀌어요. 더구나 컨소시엄을 해서 전혀 다른 기업들 둘이서 같이 해보자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느 한쪽은 높게 보고 어느 한쪽은 낮게 보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서 딜 드랍해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KDB 쪽에서는 안 좋은 추억일 수도 있는데 자꾸 그 사건이 눈에 떠올라요. 승자의 저주, 그 다음에 독이 든 성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금호그룹이 자기의 재무적 능력과 사이즈 이거에 비해서 너무 큰 걸 갖다가 인수를 했을 때 인수금융이라든지 등등 이게 다 부채가 네. 되고 결국 회사에 부담이 되고 현금을 많이 매출이 늘어나서 회수를 하게 된다면야 그거야 선순환이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그게 이제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격이라고 많이 하는데 컨테이너 사업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네. 경기 변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현재 인수 가격 계속 고집한다면은 아마 세 군데 LX, 하림, 동원 다 지금 아마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눈치 작전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또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측면도 있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산 가치를 주가로 하는 거 PBR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네. PBR이 굉장히 낮아요. 이 회사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배 100척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100척 값보다 시가총액이 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배 100척을 싸게 세트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면 못 지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실 수 있는 거고 새 회사들의 이제 어떤 큰 경영 판단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가 경영권이 누구한테 매각이 된다 그러면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병할 때 아시아나가 많이 오르듯이요. 네. 그런 식의 반응이라는데 이거는 거꾸로다가 HMM의 주가는 그냥 뭐 전혀 네. 시장의 반응이 차갑죠. 하림, 동원, LX 중에서 이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 하면 그 회사 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인수하는 측에 대해서는 이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큰데라고 오히려 인수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또 네. 그런 쪽도 아마 유심히 보시면은 누가 더 클지도 거꾸로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입장을 좀 바꿀게요. 그건 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누구는 한 회사 찍었는데 누구는 뭐 유찰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 일단 유찰은 좀 제외하고 셋 중에 여기서 공정이 왜? 아니 셋 중에 하나를 정하라고 내기를 우리 점심 내기를 하나 하는데 네. 아까 어디라 그랬죠? LX라고 LX 저는 일단 했죠. 나는 하림 쪽으로 할게요. 왜 내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 회사 작년도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주가가 더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PBR이 작년 기준으로 0.33
사람이야. PBR이 0점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시가총액보다 자산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배가 시가총액보다 비싼 거예요. 배 100척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기왕 해운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좀 노려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럼 전 동원하면 되나요? 아, 동원하시죠. 예, 지시더라도 밥은 안 사셔도 되는데. 잠깐만 다음 달 24일 날이 본입 처리되니까요. 그거 발표 나면 아마 11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모여서 누가 밥을 사나 한번 얘기를 저희 하시죠. 한번 내기를 해볼까요? 아, 본입찰까지만 해요. 클로징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입찰이 본입찰까지만. 누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지. 네, 기업 M&A 하면은 좀 어렵기만 하다 이 생각이 컸는데 오늘 두 분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게임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저로서는 오늘 자리가 되게 좋은 게 하여튼 11월 말에 점심 한 끼는 벌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면은 저 하림 오리 하는 데로 가가지고 하림 닭 아닌가요? 그걸로 대접하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 관심 많지만 저는 사실 이런 거에 한번 저희 YK가 인수하시는 쪽이나 파는 쪽이나 한번 대리해서 실제 업무를 하는 게 더 네. 저로서는 더 희망사항인데 이렇게 관전자로서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느껴지고요. 법무부 YK에서도 이런 굵직굵직한 M&A 딜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딜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문을 제공하고 그 딜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력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 M&A는 법무법인 YK입니다. 아유, 그 멘트 좋습니다. 예. 답은 제가 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이 갖추고 있고 이런 전문가들 그리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로펌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딜들이나 좋은 딜들에 대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법무법인 YK M&A 전문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추원식, 김학훈 YK 법무법인 기업부문 대표 변호사님들한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